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생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확실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x좌표 차이 2-1 돼서 이제 제곱 이렇게 주면 되겠고, y좌표 차이 2 루트 2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루트 안에서 1 더하기 8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9 돼서 3으로 딱 풀려가면 되는 문제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1번에 출제된 것 같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평면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익혀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가 또 직선 이론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본적인 항목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직선 앞에 개수들 3제곱 더하기 4제곱 열심히 해서 이제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x좌표 y좌표에다가 좌표를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플러스 2에서 절대값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5로 풀리겠고요. 위에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5에 절대값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절대값 풀어서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제 1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역시 기본적인 공식 패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이 가능한 문제, 처음에 이제 이론들 점검해가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세 점 주어져 있습니다. 곡지점으로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또 구해달라. 다른 이론은 없죠. 3분의 열심히 이제 x좌표들 0하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해주면 되겠고, 3분의 y좌표 4하고 5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죠. 9에다가 6 처리되는 거니까 또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좌표가 좀 나왔을 때 뭐 곱하기 해서 뭐 마이너스 4 답해가는 것은 또 무난히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 기본 항목들 점검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론 학습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에 접하고 길기가 2인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양수 k 값을 구해달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즉 공식이죠.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좀 돼 있느냐. 기울기가 2로 주어져 있으니까 2x에다가 반지름이 루트 5 돼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다가 루트 집어넣으니까 5 이렇게 처리돼서 이 계산 결과가 이제 5가 되겠죠. 양수 k니까 이제 5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이제 패턴인데, 자, 이게 지금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 공식이 좀 익혀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풀어야죠.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문제가 돼 있다. 자, 가장 좋은 풀이는 점과 직선 거리를 이용하는 거다. 이 항목은 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좀 매우 불편하죠.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에서 뭐 이것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2x-y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원의 중심 0,0에서부터 거리가 이제 반지름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죠. 루트 5 이렇게. 그러면 루트 5분의 k의 절대값 이 부분이 5임, 루트 5입니다. 그래서 k의 절대값은 5에서 풀어서 답을 해도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뭐 양수 k에서 이제 5를 답해간 거니까 어쨌든 공식을 좀 알아서 곧바로 풀어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니까 이론 학습들 확실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던졌습니다. x-2 절대값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죠. 자, 이때 이제 전체에다가 2를 더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1, 5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연수 개수 문제 정확히 잘 읽게 되게 되면 만족해주는 자연수는 1, 2, 3, 4 4개가 답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와 이 BC를 2대1로 외분하는 좌표. 자,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좀 확실하게 아십니까? 문제가 더 있네요. 자, 2대1 3분의 내분점 구하면 되겠죠? 2대1 크로스해서 이제 열심히 곱하면 되겠습니다. 2B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이 내분점 좌표가 이제 4,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계산 결과를 슬금슬금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B 플러스 2 값이 3, 4, 12 처리가 되겠고, 그럼 B 값은 얼마가 되나요?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그 다음에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계산기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4 해서 결과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b, c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좌표를 자체는 이제 좀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다시 쓰면 되겠죠. b점 좌표 5, -2 됐고 c점 좌표는 4를 대입해 주니까 3, b니까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곳을 이제 2대 1로 외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2-1 되겠고 2, 3은 6 빼기 크로스 해주는 거니까 5 처리가 되겠고 2-1 처리되고 10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해주면은 결과가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계산 결과니까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12가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6번 내분점, 배분점 구해가는 공식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잘 기억하고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에서 직선에 대해 수선의 발을 쫙 내렸습니다. 직선이 있고 점이 있는데 수선의 발을 내렸다. 이런 좌표를 뭐 H 이렇게 처리해준다면 그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주면 될까요? 주어진 직선, 뭐 수직이니까 좋은 방법은 이제 직선의 방식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직선은 기울기가 2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구해야 될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6,3 이렇게 좀 지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겠죠. -2분의 1 x-6 플러스 3 해서 직선의 방식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는 y는 좀 -2분의 1x 플러스 3에 플러스 6 해서 예쁘게 좀 식을 좀 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얻어졌으니까 y는 2x 플러스 1 하고 두 직선에 뭘 구하면 되죠?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계산을 좀 열심히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그냥 빼도 되겠네요. 빼게 해주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5x 처리가 되겠고, 아래에서 위로 빼면 되니까 -5는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x 값이 2 이렇게 나오겠고, x 값이 2 나왔으니까 2를 대입해주면 y 값은 4에다가 5 해서 5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표 자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2,5가 된다는 얘기죠. 2,5 좌표에 됐으니까 합을 구하게 되면 7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약간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건데, 수선의 발 이렇게 낼 때 좌표를 구해달라.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수선이라고 됐으니까 이제 직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점을 지라는 점 좌표 가르쳐줬으니까 아예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두 직선의 이제 교점을 구하게 되면 그 점이 바로 수선의 발을 내린 좌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당연히 뭐가 되죠? 평행이겠죠. 평행이어야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지, 뭐 아니면 뭐 만나게 되게 되면 뭐 거리는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두 직선 중에 이제 우리가 아무 점이나 이렇게 어느 점에서 거리를 구하더라도 이 거리 자체가 같아지는 거니까 특별한 점 하나를 좀 골라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가령 이제 요 직선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x 좌표에다가 뭐 0 집어넣으면 y 좌표가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0,9에서부터 옆에 있는 직선 2x-y 플러스 k는 0까지 거리를 구해가면 되겠죠. 자, 루트 5분의 x에다가 0, y에다가 9를 집어넣으니까 k-9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계산 결과가 2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9의 절대값은 5를 이항시켜서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k-9 값은 10-10 해서 이제 두 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양수 k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다면 위쪽 식에서 계산 나오겠습니다. k 값은 19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9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느 점에서 거리를 구하든지 거리가 항상 똑같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구하기 쉬운 편리한 점들 뭐 하나를 좀 선택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2y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인데 2차 연립방정식이죠. 2차 연립방정식.
2차 연립 방정식은 이제 문제 형식이 이제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느냐,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살펴야 되는 건데, 지금은 x제곱 빼기 y제곱은 제로 이렇게 상수항 파트 부분이 0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이 부분들이 이 식이 이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겠고, 인수분해가 되면 이 결과를 다른 식에다 이제 대입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는 것이 바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퀄 제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x는 이퀄 마이너스 y, x는 이퀄 y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이 좀 얻어지죠. 뭐 y 값을 좀 소개해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값을 주어진 아래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y제곱은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소거되고 y제곱은 5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y 값이 한번 루트 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x 값이 자연스럽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루트 5 처리되어 있고, y 값이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온다면 x 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5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x하고 y 값이 같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같다고 해주면 이 부분에서 이제 열심히 대입해주면 y제곱 또 y제곱 또 3y제곱 이렇게 처리된 것이 이제 1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자, 그렇게 되면 5y제곱이니까 y제곱은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y 값은 루트 3, 그러면 x 값은 이제 루트 3이 되겠죠. y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x 값도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x 플러스 2y 값을 구해가는 건데, 이 값이 좀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맨 처음 이런 값을 구하면 x 플러스 2y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5가 되겠고, 그 다음 x 플러스 2y를 구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저 y 값이 마이너스 루트 5가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는 좀 제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x 플러스 2y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다음 거는 이제 음수니까요. 최대값 구해가는 거니까 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값들이 좀 나올 텐데, 가장 큰 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3루트 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차 연립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문제 형식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들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식 보게 되면 이제 상수항 파트 부분들이 이렇게 0이 되어 있는 이런 식, 두 개의 식 중에 이런 식이 있다면 이 식이 이제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나온 그런 식들이 있을 때 이 값을 바로 이제 대입을 해서 풀어간다. 이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에 좀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차 연립 문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있는지 주어진 식의 특징 정확하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x에 대한 연립방정식 짠 나와 있는데, 1차가 나와 있는 거죠. 열심히 풀었는데 이제 해가 없다라는 좀 특징이 좀 특이하게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식은 일단 열심히 잘 풀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항시키면서 이 x 7-a 이렇게 처리해서 x 값은 2분의 7-a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요 어떻게 처리될까요? 뭐 또 이항시키면서 계산하면 되겠죠. 3x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에 좀 만족해야 되는데 해가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벤 다이그램 모양 형태를 좀 이용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7-a보다 작다 이런 형태에서 공통부분이 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숫자의 이제 대수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2분의 7-a하고 마이너스 1,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커야 되겠고, 둘 다 구멍이 뽕뽕 뚫려 있으니까 갖다 처리하더라도 교집합 부분들이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2를 곱하기 해서 7-a 값이 어떻게 처리될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a 값은 또 이항시키면서 계산하면 이제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문제에서 구해야 될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9가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1차로 되어 있는 간단한 부분들이니까 좀 실수 없이 정확하게만 잘 표시해주면 되겠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렇게 좀 같다 이렇게 표시해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수직선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써주면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식이 항상 성립하라. k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립한다. x제곱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뭐 큰 틀에서 보면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좀 이형시켜서 좀 정리하게 되면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4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뭐 식 하나로 보면 되겠죠. 2차 함수가 어떻게 해지면 항상 0보다 큽니까? 이런 형태. 그럼 이제 2차 함수를 통해서 이런 모양이구나 좀 해석해주면 되겠고, 그렇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방정식을 또 잠시 생각하면 이제 근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판별식 D를 이용해서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6 0보다 이제 작다 되겠죠. 근 없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k 플러스 2 값이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범위 표시해주면 되겠고, 이항을 시켜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해서 값을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좀 열심히 구했는데, 이때 이제 A, B 범위에서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뭐 마이너스 6하고 요 값이 이제 A, B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 이 둘을 더하기 해서 마이너스 4를 답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 뭐 이런 거를 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렇게 좀 이해해서 이제 공식처럼 기억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주어진 식을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해석해서, x축 만나지 않는 거니까 큰 없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이렇게 이론을 좀 연결시켜가면서 공부해가는 것이 응용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더 좋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x, y에 대한 방정식이 쭉 주어지는데 반지름이 2 이하인 원을 나타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열심히 좀 정리를 잘 하라 이런 얘기죠. x 마이너스 k 제곱 정리가 돼야 되고, y 제곱은 뭐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면서 k 제곱 필요했었고 3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리 깔끔하게 돼 있죠. 뭐 중심좌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원입니다 라는 부분이니까, 자 이제 k제곱 마이너스 이 3k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 있겠습니다. 일단 원이 되려면요, 이게 이제 r제곱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니까 0보다 커야 되겠고, 반지름이 2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3k 0보다 크다 범위 표시해 가면은 이 부분은 뭐 k에 k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좀 잘 된 거니까 뭐 큰 무리 없이 풀이가 좀 진행되겠고요. 자, 그러면 범위 표시 아예 해놓을까요? 0하고 3하고 해서 범위 표시를 싹 좀 해놓으면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건 이제 k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1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역시 또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하고 4하고 처리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이 범위 형태를 표시를 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구하는가요? 나타낼 때 모든 정수, 여기 안에 이제 정수가 무엇이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 있겠고, 뭐가 있겠죠? 4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이 두 정수의 이제 합을 구해라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정답은 3이라고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원 방정식 정리해가지고 원이 될 조건, 뭐 반지름이 2 이하일 조건, 이제 r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만 조절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이론이 아닌 거니까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등식을 열심히 풀었을 때 해가 좀 나온다. 절대값이 이제 두 개 돼 있는 이제 부등식을 풀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열심히 이제 범위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절대값을 잘 보게 되면요,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2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리 풀리고, 또 하나는 이제 2를 중심으로 해서 범위가 좀 이렇게 달리 풀린 거니까 전체의 범위를 세 개의 부분으로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x값이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두 개의 절대값이 모두 음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런 부분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항시켜서 얼마가 되는 건가요? 2x가 되겠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범위 나오겠고,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범위에서 풀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최종 아름답게 범위가 좀 딱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값이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뭐 양수로 풀려가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2 처리가 되겠고 6보다 작다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3이 6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모두 다 성립하죠. 주어진 식 자체가 이제 항상 다 성립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럼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가 되게 되면 모두 다 양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열심히 또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2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x 값이 이제 2분의 5보다 작다 되는 건데 당연히 기본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풀이를 진행해서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열심히 나온 범위를 이제 세 개를 좀 다 합치면 되는 거니까 x 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다 해서 이제 마이너스 2까지 왔고 마이너스 연결해서 1이 되겠고 1보 또 연결해가지고 이제 또 2분의 5까지 가는 거니까 2분의 5보다 작다 해서 최종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두 개의 값을 더하기 해주면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1을 처리해서 최종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절대값이 두 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 조금 좀 시간 걸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조금 더 이제 빨리 풀이하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그거 좀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함부로 좀 설명을 좀 못 드리겠고 일단은 뭐 범위를 이렇게 좀 세 조각 나눠서 풀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이제 시간 절약해서 풀이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하려면 이게 좀 절대값 정의가 이제 수직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이렇게 이제 수직선 좌표에다가 마이너스 2라는 좌표 그 다음에 이제 1이라는 좌표 해서 이곳에서부터 거리가 6만큼 되는 점, 여기 이제 이 거리 두 개 합이 이제 6만큼 떨어진 이런 좌표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그렇게 되면 또 물론 이제 반대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숫자를 좀 떠올릴 수 있다면 좀 더 이런 이제 이게 좀 정의를 좀 이용한 풀인데 좀 쉽지는 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수가 좀 이렇게 더 생긴다든지 하면 좀 불편해서 많이 이용하진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나름대로 좀 빨리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풀이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미 요 간격 자체가 3이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간격이 6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간 거리 이쪽에서 오는 것도 이제 요거 간 거리 요게 3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부터 절반에 해당하는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3 이렇게 간격 이런 간격을 좀 찾아서 이 좌표를 좀 생각을 해가면 좀 더 쉽게 이런 값이 이제 2분의 5다. 반대편 그럼 이제 지금 여기 간격에서 2분의 3이니까 이쪽도 2분의 3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도 있는 것이 좀 빨리 풀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익히는 것보다 우선적으로는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가는 방법들을 먼저 좀 정확하게 잘 익힌 다음에 좀 우리가 좀 삶의 여유가 있다면 좀 이렇게 정의를 이용하는 풀이법도 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에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원을 조금 이제 좀 그려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루트 5가 되겠는데 여기 밖에 이제 5가 되는 좌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곳에서부터 이제 접선을 긋겠다. 접선을 이제 좀 이렇게 좀 아름답게 긋겠습니다. 쫙 그어서 그럼 중심에서부터 접선이니까 뭐 직각 이렇게 되겠고 만나는 점을 이제 PQ라고 하고 중심 C라고 했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지금 이건 도형의 특징을 좀 잘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길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길이가 이제 5가 나오는 거겠고, 반지름은 잘 살피니까 루트 5가 처리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이쪽 A라는 점에서부터 AP 길이가 이제 접선 길이가 되가는 건데, 피타고라스를 처리해주면 이제 루트 2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이런 식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곱하기 2번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루트 10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깔끔하게 10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도형적인 특징을 조금 살짝 이용하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접선 방정식 이런 것들은 이제 구하지 않고도 풀이 가능한 거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 도형의 특징 좀 살펴가는 부분들 직접 원 그려 보시고 길이 좀 표시하시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접선 길이 구해가는 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가볍게 구해가면 직각삼각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넓이 구해가는 그런 이론이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풀이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낙쌤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y는 kx가 2등분한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진 이 식은 x절편, y절편을 알 때 우리가 쓰는 직선 방정식이죠. 직선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x절편이 40에다가 y절편이 30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뭐 이런 직선 방정식 쭉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x축, y축 이제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 딱 되는데 이 넓이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2등분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x절편, y절편 만나는 부분에 이제 중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이가 같아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좌표 x좌표는 이제 20이 되겠고 y좌표는 15 이렇게 처리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분의 15 이 부분은 이제 기울기 k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약분하게 되면 가볍게 이제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식이 이제 이렇게 뭐 절편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식이라서 원래는 이제 좀 풀이하기 더 쉽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늘상 이제 y는 하고 정리되어 있는 식만 보다가 살펴보게 되면 조금 낯설 수도 있으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들 좀 잘 익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2등분한다 라고 됐을 때 이제 중점을 지나게 되게 되면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사실 좀 알고 있으면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3개의 직선이 쫙쫙쫙 주어져 있습니다. 이 평면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자, 직선 3개가 평면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런 형태로 긋게 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런 형태. 이런 건 뭐 이게 아니라는 뜻인 거고요. 자, 6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라는 사실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평행이 있고 다른 직선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뜻이거든요. 직선 사이에 이제 평행인 녀석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제 세 개가 모두 다 이렇게 평행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되는 거 이런 거는 좀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평면을 좀 6개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란 얘기는 사실은 세 개의 직선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삼각형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방법인데 이런 것은 이제 삼각형을 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 문제로 보게 되면 이제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조건 뭐 이런 문제 풀이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세 개가 평행 이런 경우는 좀 빠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보편적인 풀이로 보게 되면 이제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조건하고 일치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울기 조사를 좀 하면 되겠고요. 기울기 조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기울기 첫 번째 거 구했고 다음 기울기는 1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기울기는 마이너스 k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울기들이 이렇게 좀 같아지면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k 값은 3분의 1 하고 마이너스 1에서 이제 두 개의 값을 이제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직선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날 경우 해주면 이제 물론 교점부터 구해야 되겠죠. x 플러스 3y는 이꼴 제로라는 부분하고 x 마이너스 y는 이항시켜도 뭐 4 이렇게 써놓을까요? 4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4y 마이너스 4 처리해주는 거니까 y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y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는 x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 결과를 우리가 이제 구해놓은 직선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3k 그러면 3k 되겠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그러면 이제 플러스 1씩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k 값이 또 하나 더 나오겠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제 k 값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나왔고 이 값들을 모두 또 더하기 하라.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3분의 1은 좀 하나 소거가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늘상 보던 패턴 그런 문장 표현에서 좀 표현을 좀 살짝 바꾸는 게 이제 좌표 평면을 6개 영역으로 나눈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 경우가 이렇게 이제 평행이 하나 있을 때, 그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가면 그 다음부터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자, 이렇게 좀 살짝 변형된 거에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다양하게 풀이를 좀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3개의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요. 오호, 알겠습니다.
자, 뭐 직선들을 좀 대략 그려서 좀 뜻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곧바로 이제 교점구에서 할까요? 그냥 교점구에서 하죠, 뭐. 자, 이제 두 개의 직선에서부터 이제 교점을 구한다면 그냥 곧바로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2x에다가 y 자리에다가 이제 x-1 대입해서 는2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x좌표는 1 지금 나오면 되겠고, x좌표가 1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y좌표는 0 해서 1,0이라는 점을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뭐 구하죠. 뭐 x 플러스 또 여기다 또 집어넣을까요? y에다가 그럼 2배에다가 x-1에서 마이너스 7은 이꼴 0에서 또 구하면 되겠죠? 지금 또 3x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9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해서 x좌표가 되겠고, x좌표가 3 나온다는 얘기는 y좌표가 2에서 또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죠? 좌표 이제 두 개 구해놨습니다. 1,0, 3,2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또 풀어야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y는 2하고 x 플러스 2y는 7하고 관계를 좀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위쪽 식에 2배에서 빼게 하게 되면 이제 3x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배 해주면은 4에다가 마이너스 3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x좌표가 마이너스 1 되겠고, x값이 마이너스 1 나오게 되면 이항시키니까 y값은 4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3개의 직선의 교점들을 이제 전부 다 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직선 3점으로 이루어진 뭐 방정식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3점으로 해서 구해도 되겠고, 아니면 2점 사이 거리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점 구했고, 이렇게 구한 거고, 뭐 좌표 헷갈리니까 그냥 뭐 처리하죠.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1,0, 3,2, 마이너스 1,4, 1,0 해서 이제 구해도 분할하는 거니까. 자, 구해가도록 하죠. 뭐. 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처리해주고, 반대 방향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2에다가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4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하나 뭐 그냥 소거해서 처리해도 되는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계산 결과 6 해서 절대값이 있고 2분의 1이는 거니까 전체 넓이는 6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3점 조져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사선 공식을 써도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직선들이 이렇게 이제 교점이 나왔으니까 뭐 2점에서 뭐 이제 거리 구하고 하나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도 무난한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 근데 이거는 좀 시간 싸움에 문제가 있는 거지 뭐 어렵다기보다는 시간 싸움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빠르게 좀 연산할까? 평상시에 수학에 대해서 연산 연습들을 충분히 많이 해두는 것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돼가는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큰 틀 뭐 지금 풀어가야 될 것은 세 직선에서 둘러싸인 부분들이니까 뭐 교점 좀 빨리 구해야 되겠고요. 사실 뭐 교점 2개 구해서 뭐 직선 방식, 그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뭐 이 어느 부분을 해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결국 뭐 세 점을 전부 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2점 찾아가지고 뭐 2점 사이 거리라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 사선 공식입니다라고 해서 써가는 이런 형태 좌표를 이용해서 넓이 구해가는 방법을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를 지름이 양구출한 원이 직선과 만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네요. 그때 이제 정수 K계선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지름을 양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쭉 연결했을 때 A, B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가운데 있는 점, 중점이고 중심이 되죠. A점 4,-1 주어져 있고 B점 좌표가 0,3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중점 부분들은 뭐 가볍게 가면 되겠습니다. 더하기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처리되겠고 더하기 해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2에다가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중점이 바로 이제 원의 중심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뭐 반지름도 뭐 구하죠. 뭐 이렇게 쉬운 부분에서 이제 반지름도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반지름 그러면 이제 루트 여기가 이제 2제곱이 되고 2제곱이니까 2루트 2가 되는 건가요? 2루트에서 반지름까지도 뭐 다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직선 뒤에 있는데 만나도록 한다는 얘기는 직선을 쭉 그었을 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제 반지름보다 어떻게 되면 되죠? 작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직선 방식 x-y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처리되어 있고 거리 그러니까
1 더하기 1 처리가 되겠고, 중심 좌표가 2, 1이니까 2,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반지름이 이제 2 루트 2 됐으니까 2 루트 2 루트 2보다 이제 이렇게 좀 작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k 플러스 1 절대값 처리되겠고, 루트 1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니까 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k 개수를 구해달라라는 얘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4 그거나 같다 4 처리해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얼마까지요? 3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개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처리해주면 양쪽 숫자 뭐 다 들어가는 거라서 빼기 8에다가 더하기 1해서 이제 9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수를 구하라 하면 이쪽에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4개 왼쪽으로 뭐 4개 이렇게 더 있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전체는 9개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가도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게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열심히 두 개의 좌표에서 중점을 구해간 것이 중심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반지름도 좀 미리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잊으면 안 되죠. 원과 직선 사이 관계, 이런 문제 풀이할 때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은 바로 뭐다? 점과 직선 거리다. 이런 것을 이용하는 풀이법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이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게 되면요, 이제 이게 지금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좀 상당히 좀 길어질 수도 있는 문제 패턴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풀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이 있습니다. 원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자, 일단은 뭐 a, b가 원에 있는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8이다 라는 관계식은 뭐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공식이 ax 플러스 by는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됐다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이곳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a다. 그러니까 이제 a 값하고 b 값은 같은 이런 경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제 관계식을 유도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a, b는 골고 뭐 a 제곱 값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겠고, 뭐 이런 부분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a 제곱 더하기 또 a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은 8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a 제곱은 계산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4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공식, 자 이제 공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완성이 되어 있다면 좀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안 되어 있다면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접선 공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암기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AB 두 점에 대해서 AB 연장선 위에 연장선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죠. 자, 알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점 열심히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이런 얘기죠. A점 있고 B점이 좀 주어져 있고, 식을 좀 정리를 좀 주어진 식보다는 이렇게 되는 게 좋겠습니다. AB하고 BC 길이 B를 구하게 되면 1대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AB 요 길이보다 B에서부터 이 길이가 3이 돼야 되면은 두 칸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요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B에서부터 이 길이가 이제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에서부터 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2대 3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결론 A, B를 2대 3으로 외분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주어진 식 이런 해석될 때 이제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좌표 자체를 이제 이렇게 뭐 3AB, BC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아예 이제 1대 3 확실하게 이제 무엇을 구해야 정하고요. 그럼 이제 AB 길이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B에서부터 요 길이가 3배가 되는 곳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던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AB 길이 B에서부터 길이 B가 이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C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B에서부터 C가 간다 이렇게 처리해 되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좌표가 그러면 이게 여기가 좀 3이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4가 되는 건가요? 4에서부터 또 3 이렇게 되도록은 또 4대 3 A, B를 4대 3으로 또 외분한다 이렇게 또 문제를 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호호호호. 자, 그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A점의 좌표, 이렇게 구한 A점의 좌표 자체가 A보다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야 되죠. 작다. B점 좌표가 제가 X 좌표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B점 좌표가 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놨는데 4보다 좀 뒤에 작다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은 위에 부분이죠.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위에 부분들이 최종 답이 돼가는 형태. 됐습니까? 오호호호.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건 4,1하고 5,3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2대 3으로 외분한다 라고 해서 크로스 형태로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10 마이너스 3, 4, 12가 되는 거예요. 3, 4, 1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빼기 해서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분의 2, 3은 6에다가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구해서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좌표를 구하면 되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제곱해서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되면 13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요게 은근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연장선 위에까지 좋습니다. 길이비를 명확하게 처리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AB 길이, 길이를 접집적 구해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될 BC, B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요 길의 3배가 되는 곳, 그럼 어디가 있을까? 이만큼 길이를 기준으로 3배 되는 곳, 그 다음에 역시 오른쪽으로도 3배 되는 곳, 양쪽을 좀 생각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A 값 자체가 좀 작아지는 이런 부분을 보고 2대 3을 판단해서 2대 3 쪽을 풀어간 거고요. 자, 불안하면 4대 3 되는 외분하는 것도 풀이를 해봐도 좀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영생고 시험 보면 문항수가 좀 많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한 번에 판단해서 시간 절약해 가면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대신 연장선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또 다른 표현이 돼 있다면 사실은 이게 내분점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AB 직선이 이렇게 처리되면 1대 3 이렇게 내분점 부분도 있는 거니까 연장선이냐 아니면 AB 직선 위냐 이런 표현들 명확하게 잘 해서 실수 없이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에서 원에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때 양수 A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선이 수직이다.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자, 무슨 표현이 나온 거죠? 자, 원조도 있고 접선 수직은 사실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 접선 이 부분들이 직각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중심에서부터 접선을 긋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이 항상 직각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고, 그럼 가운데 부분도 자동으로 직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반지름이 같아지는 거니까 결국은 이 도형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사각형 이렇게 되는 그런 아주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 정사각형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럼 뭘 풀 건데요? 자, 중심 바깥쪽에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반지름 부분하고 무슨 관계겠습니까? R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0,0 그다음에 A, 1 이렇게 되는데 요 거리가 문제가 R 루트 2 R이 어떻게 됐습니까? R이 루트 5인가요? 루트 2 이렇게 처리돼서 루트 10이 된다. 이런 형태의 풀이를 좀 진행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제곱해서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A제곱이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양수 A 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었으면 정답 3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접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접선이 이렇게 수직인 경우는 결국 정사각형이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두 중심하고 원래 접선 그 점하고 이 거리가 R 루트 2 이렇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 됐죠? 자, 항상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스스로 풀이법을 정해가는 그런 절차가 조금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원 위의 점과 L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요게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 L이라고 했는데 요게 무슨 뜻인지를 또 역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축을 잡고 1,2 대략적으로 표시를 딱 했는데 1,2를 지나는 직선 했을 때 일단 1,2를 좀 이렇게 연결했을 때요. 요거랑 이렇게 수직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수직 이렇게. 자, 이 경우가 그럼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바로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되겠고, 만약에 다른 직선을 이렇게 긋는다면 이렇게 해서 거리가 항상 더 짧아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트 5가 되는 이 거리를 이 거리보다 더 큰 경우는 생길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L이라는 직선이라는 부분들은 뭐가 되느냐? 일단은 뭐 기울기 자체는 이게 이제 1,2가 됐으니까 요게 기울기가 2가 되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고, 당연히 1,2 지난다 이렇게 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기울기 쓰고 x-1 더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전체에다가 2배를 해서 식을 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이런 형태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직선을 구했는데, 이제 이 직선에서부터 원까지의 거리가 언제 또 거리가 또 짧습니까?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원하고 또 직선하고의 관계라면 중심에서부터 거리에서 이제 반지름 문제 더하기 빼기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런 문제 풀이라면 이제 원 방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처리되겠으니까 그냥 플러스 9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y제곱 마이너스 12y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36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45 마이너스 하니까 이제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심 좌표가 3,6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3,6 나왔으니까 이제 이곳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잘 이용하면 되겠고, 이제 반지름이 2니까 이 부분도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5분의 x에다가 3y에다가 6을 이렇게쯤 대입하는 건가요? 와, 그러면 얼마인가요? 12에다가 15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것도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또 이게 또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 루트 5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값은 2 루트 5에다가 반지름 2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고, 최소값은 2 루트 5에서 반지름 2를 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n-m을 또, 와우, 연결. 시간 좀 많이 쓰게 만드네요. 20-4 처리해서 16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6, 자, 됐죠? 자, 문제에서 보게 되게 되면 뭐 이론들이 좀 살짝 결합돼서 1,2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거리가 최대인 그런 직선은 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 좀 판단해서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이런 점이 좀 아이디어적으로 필요하고, 이 부분들은 중심에서부터 지금 좌표가 이렇게 1,2까지 이 직선이 이제 수직이 되는 그런 형태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 이런 요소가 가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원하고 직선까지 부분에서 거리가 언제 최대 최소냐, 그러니까 원과 또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한 풀이, 그곳에서 이제 반지름을 이제 더하기 빼기 이런 형태에서 최소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역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이제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가는 절차 됐죠. 자, 두 개의 이론들이 좀 열심히 좀 결합시켜서 재미나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좀 판단하고 해석해야 되는 그런 절차 부분들을 확실하게 연습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뭐 시간을 쓰고 이런 일이 없이 곧바로 풀이에 그냥 곧바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의 점 4,3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이때 AP 길이가 3 주어져 있습니다. 직선 기울기를 구해가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직선 A5와 원점을 그림과 같이 BC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A에서 A5와 원 A5 A점에서 5를 지나는 걸다. 그럼 이쪽이 이제 B고 이쪽이 C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AB 길이라는 곳은 반지름 빼고 만나는 교점에서 반지름을 더하고 해서 지점 좌표.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갑자기 또 원의 성질에 의해서 AP 길이 이게 나왔는데 이것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 원 밖에 점 P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론 공부입니다. 이론 공부. 만나는 점을 A, B, C, D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제 사각형이 되는데, 외곽하고 안쪽에 있는 대각 크기가 이렇게 서로 같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쪽 각도 하고 이쪽 각도 이렇게 같아지는 거라서, 자, 삼각형 PAC라는 삼각형하고 삼각형 PA각을 먼저 했으니까 이쪽은 이제 D각을 먼저 해야 되나? DB 이런 삼각형이 이제 이게 좀 닮음이 되죠.
됐습니까? 닮으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이제 짧으면 PA 길이하고 PA 길이는 큰 삼각형에서 PD 길이가 되겠고 작은 삼각형에서 PC 길이 이렇게 처리해지게 되면 큰 삼각형에서는 PB 길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PA 곱하기 PB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이렇게 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야, 이런 이론 공부를 좀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론을 이제 문제에 좀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AP 곱하기 AQ 길이 이렇게 구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AB 곱하기 AC 길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이제 반지름 뭐 길이가 이제 A점에서부터 O점까지 거리 자체가 이제 5가 되니까 그곳에 이제 반지름 루트 10을 이제 뺀 거 하고 5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기 한 거고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5-10 처리해서 결과 15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15가 되겠고 겸사겸사 그곳에서 무슨 길이가 나오는 거죠? AQ 길이라는 것은 3, 5, 15니까 5다 이런 결과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또 무슨 이론이 나오느냐? A에서부터 여기 좀 만나는 점이 이제 PQ 돼 있는데, 여기 길이가 3이고 이 바깥쪽 길이가 5란 얘기는 PQ 길이가 2란 얘기죠.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내리게 되니까 요 길이가 또 1 이렇게 처리되겠죠. 직각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좀 얻어지겠습니다. A 중점을 여기 이제 M 문제에서 이렇게 좀 수선의 발 내리는 부분들 이제 M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자, 여기가 또 이제 직각이 되면서 여기는 뭐 4가 되겠고 중심좌표 중심에서부터 O에서부터 A까지 거리는 5가 되어 있으니까 또 피타고라스에서 OM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M이라고 해주면 이 길이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직선 길이를 L이라고 해주면 또 이렇게 방법시키는데 이건 또 뭔가요? 와우. 이거 지금 이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인데요. 자,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니까요.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주어진 식이 이제 4,3을 지나는 거니까 4,3 지나는 이런 이제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mx-y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중심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열심히 구하면 되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이제 0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이 절대값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방금 전에 구했던 길이 3 이걸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제곱해야 되게 되면 16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6 24m 플러스 9가 되겠고 여기는 9배의 m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7m제곱에다가 24m 되겠고 9는 또 지워지는데요.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m값은 7분의 24에서 결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0도 있는데 이제 기울기가 이제 양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7분의 24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나다에 해당하는 값들을 구했는데 PQR이라고 했을 때 또 다음 값을 또 계산해 달라 라고 되어 있으면 7분의 24가 처리가 되겠고 15-3 이렇게 처리되니까 12는 이제 24고 또 약분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2분의 7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풀이를 진행했는데 이게 좀 오래간만에 나온 이론들이라서 이 좀 기억이 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론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삼각형 원 밖의 점에서 원에 이렇게 이제 선들을 그어서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안쪽에 이제 사각형 만들어졌을 때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 같다 하면서 삼각형 PAC, 삼각형 PDC 이제 닮음이 되겠고 이 닮음에 의해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할선의 정리라고 하죠. 할선의 정리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PA 곱하기 PQ 이건 이제 PO 이건 이제 중심 지나는 걸 좀 이용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길이를 구해가는 절차 아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Q 길이 구하고 도형 모양을 통해서 다시 이제 OM 길이까지 구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좀 써먹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이론이랑 결합을 시켜서 아주 그럴싸한 그런 문제를 좀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증명한다라고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한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학습을 해주면 더욱 문제가 좀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워졌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실력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 ABC와 이 직선 밖의 점 D에 대해서 AC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BC를 M대N으로 외분하는 점이 될 때, 그럼 P가 이게 겹친다는 얘기인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DAP의 넓이가 2분의 3일 때 DAB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M 대 N이라고 했는데 M이 큰지 N이 큰지 모르네요. 오, 이거 좀, 여기는 이거 좀 나눠서 풀라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A하고 C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C 대략 잡고 M 대 N, 크니까 M 대 N, 조금 더 길어 보이나요? M 대 N 이렇게 해서 좀 나누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B, C를 외분한다. M 대 N. 그러면 좀 어떻게 되죠? M 대 N. 그러니까, C점 좌표를, B점 좌표를 바깥쪽에 잡고, 잡고 좀 처리해야 되겠군요. B, C를 M 대 N, M 대 크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M 대 N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요 N이 이제 똑같아지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군요. 그죠?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M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NN이 이게 좀 같아지는 거니까 이만큼 부분이 또 이제 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MM. 됐습니까? 자, 이 가운데 좀 이제 P가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AP 길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무슨 길이죠? PB 길이 이 부분이 같아진다. 이런 좀 키포인트를 좀 얻어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문제에서 DAP, D점을 이제 바깥쪽에 잡아서 DAP 이렇게 이제 넓이를 구해갈 때 DAB 넓이 이만큼 구해가는 거예요. 넓이가 이제 2배가 돼서 이제 3이다 이렇게 처리. 오, 답을 미리 표시하면 안 되는데. 자, 이제 뭐 어쨌든 한쪽에서 구해가서 넓이가 이제 2배 되는 이런 패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그런 문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n이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A하고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n이 더 큰 거니까 M 대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M 대 N에서 내분하는 점 P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풀어야 될 것은 B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또 n이 좀 더 큰 거니까 내분점을 구해가긴 하는데 그 내분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런 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M 대 N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M 대 N 이런 모양. 됐습니까? B. 자, 역시 또 이게 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결론은 뭐 똑같은 결론이 되는데요. 이 부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MM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위에서 구했던 이제 3이 답이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분점, 외분점 우리가 이제 수식에 의해서 뭐 이제 공식 형태에서 풀이만 좀 익숙해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정의 형태라고 할까요? 정의 형태에서 위치관계 파악을 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학습을 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S서 각시의 이등분선이 원점을 지난다. 각의 이등분선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길이가 나오면 이제 이것이 뭐 MN 길이가 되면 아래도 B가 MN 이렇게 되는 이런 성질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자,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문제 패턴이 되는 거예요. 좀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이제 C점 좌표를 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문제에서부터 길이부터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5에서부터 길이를 좀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자, 5의 길이를 좀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5의 길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루트 5가 되는 건가요? 5b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제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림이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문제에서부터 A에서부터 C까지 거리하고 B에서부터 C까지 거리 B가 그러면 이제 2대 1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A, B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AB를 기준으로 봤을 때 AB에서부터 거리가 2대 1 이렇게 되는 곳에 바로 이제 좌표 뭐가 있겠다, C가 있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겠는데요. 와우, 그렇군요. 이거 좀 현재 문제가 좀 그럴싸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좀 이게 좀 어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죠? 이제 두 점 있을 때 거리비가 이렇게 되는 점의 자치 이 부분들을 구하려면 이게 이제 바로 뭐죠?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 이게 지금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좀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하는 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C점 좌표를 뭐 A, B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루트 대 루트는 B가 뭐 2대 1이다 라고 해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또 내분점 좌표 자체가 이미 이제 0,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0,2라는 것은 이제 원점점에 나와 있는 거고 외분점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A점, B점 좌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 거리가 이제 차이가 3 나는데 또 3만큼 여기서부터 더 가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거니까
외분점을 저런 관계를 좀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또 얼마가 되는가요? 이렇게 y좌표가 얼마만큼 갔으면 6만큼 갔는데 또 6만큼 더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6,8에서 외분점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지름 길이가 4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이제 반지름 길이에서 이제 반지름 길이 2 루트 5가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글씨가 잘 써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는 또 그럼 뭔가요? 문제에서 이제 내분점, 외분점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니까 거리를 거리 좀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원 구해가는 거 다 해결이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보게 되면 문제에서 내분점 이곳에 이제 A, B가 이렇게 있는데 외분점, 내분점, 외분점 해서 이제 지름이 양끝처럼 이런 원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됐고 문제에서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AB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높이가 이제 언제 최대가 되느냐, 이제 반지름 길이가 높이가 최대가 돼서 이렇게 될 때 이제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이런 뜻의 이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일단 AB 길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AB 길이가 3루트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제 2루트5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3루트 5에다가 높이가 이제 2루트 5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는 지금 하나 소거가 되고 15에서 이제 결과를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인 거죠. 자, 해서 이제 넓이 15를 구해 갔는데 와우. 풀이를 좀 하고 나서 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 부분들을 눈치챌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각이등분선이 이제 만난다. AB 위에서 이제 각이등분선이 만난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거 이제 뭐 내분점 문제 이런 형태인데 주로 사용되는 건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 점을 이제 원점이라고 이제 가르쳐 준 상태에서 이제 대신 이제 미지수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거꾸로 모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내분점, 외분점, 지름의 양끝처럼 뭐 이렇게 좀 해석해가는 절차. AB에서부터 거리가 다시 2대1 이렇게 떨어진 점에 이제 C가 있어야 된다. 해석을 좀 달리 해가지고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좀 응용이 좀 제법 되어 있는 문제의 뜻을 이제 얼마나 좀 정확하게 해석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산은 좀 제가 이제 외분점을 조금 이제 이게 이제 2대1이라서 거리 떨어질 만큼 똑같은 거리 가는 거라서 좀 이제 좀 약간 좀 쉽게 처리해 갔는데, 아니면 뭐 이건 뭐 공식 넣어서 계산해도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크게 좌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해석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이 불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넓이 최대가 되는 부분들도 반지름 부분들이 이제 AB가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반지름 형태가 이제 높이가 되면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26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과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점에서 원에다가 열심히 그은 접선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P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죠. 조금 정신이 없는 거요. 자, 원 돼 있고 밖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P에서 접선을 그었다? A에서 그은 거죠. A에서 접선, 3,2에서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다. 자,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L과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 수직이면 뭐 중심이지라는데요. 중심 이렇게 이용해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중심에서 접선 걸 때 직각이 되는 거니까 만나는 점 Q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PQ. 이건 지름인데, 반지름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지름인데, AQ 길이는 1대1이라는 게 여기가 이제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뭐 이런 관계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P점은 밖에서 그어서 만나는 점이니까 나중에 뭐 두 점이 생길 수 있겠고, 뭐 나중에 일단은 이제 앞에 부분에서 좀 처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심에서부터 여기 연결하게 되게 되면 중심 좌표가 이제 0,0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13이 되겠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에서 13-r제곱이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이제 큰 직각삼각형을 좀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이쪽 이 부분 이제 2r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또 다시 피타고라스를 하겠죠. 16r제곱은 처리해주면 돼. 4r제곱에다가 더하기 13-r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관계식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13r제곱이 되겠고 이게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r 값은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좀 얻어낸 것 같군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중심 좌표가 0,0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인데 뭐 3,2 이런 부분에서 뭐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열심히 그어서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을 우리가 이제 P라고 했었는데 이 P점이 이제 두 군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때 이제 이 P점의 좌표들, P점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좌표들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밖에서 그럴 때 이제 이 부분 여기 지금 지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극선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극선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3x 플러스 2y는 이꼴 1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이 학습이 좀 돼 있으면 좋은데 안 돼 있으면 좀 또 시간이 좀 걸려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극선하고 이 원하고 만나는 이제 교점을 좀 구해가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대입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겠고, 대입이 좀 불편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4배에서 4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4 이렇게 만들어 놓고 4x제곱에다가 4y제곱 한 이유는 이제 요걸 이제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1-3x의 제곱은 이꼴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9에다가 13x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6x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반지름이 1인데 4배죠. 뭐 알겠습니다. 뭐 이게 상수항 파트 부분들이 뭐 마이너스 그러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x1 더하기 x2를 구해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13분의 6 해서 두 개의 좌표를 더하게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13분의 6 있어야 됩니다. 자, 아주 이론들을 뭐 교묘하게 좀 이렇게 써서 처리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 위치 관계에 주어진 부분들에 의해서 중심 연결하고 반지름 찾고 여기서 작은 피타고라스에서 길이 구하고 다시 큰 삼각형에서 쭉해서 이제 반지름 찾는 과정까지 그럴싸하게 이론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 부분인데 이게 이제 좌표들은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 부분들이 좀 잘 안 돼 있으면 사실은 뭐 이 점을 지나는 뭐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서 이제 접한다 해서 이제 접선 방식을 아예 만들어서 원하고 이제 접선하고 교점을 좀 찾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예, 극선의 방정식들 좀 알아두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극선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바뀌 점 x1, y1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때 극선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극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예 저는 이제 극선의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원하고의 아예 이제 교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패턴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학습이 좀 잘 돼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돼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접선의 방식을 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거리 자체가 이제 나온 거니까 접선 방식이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접선 방식도 기울기를 m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패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접선 방식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원하고 이거하고 다시 이제 교점을 찾게 되면 이제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패턴이니까 제가 좀 이번 기회에 극선 방식 공식을 좀 가르쳐 드렸으니까 공식을 좀 기억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7번 영생고 마지막 문제 시작합니다. x에 대한 연립 부등식 쫙 주어져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한 개가 되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때 k값의 합을 모두 구해주십시오. k값의 그래도 이제 범위가 어느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x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어 있는데 뭐 인수분해가 좀 깔끔하게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k제곱 해서 범위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x제곱 마이너스 4kx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이제 이항시키게 되면 2k 플러스 1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2k 플러스 1 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두 식을 이제 더하게 해주면 이제 4k 나오는 거니까 각각 마이너스 붙여서 그럼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아주 깔끔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범위로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이 부분도 범위 표시가 되겠군요.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 그 다음 이제 0하고 k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범위 안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개수가 한 개가 되라 이런 얘기라면 문제의 값들을 보니까 k제곱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좀 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럴싸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이 일단은 뭐 K값이 또 2분의 1이 되게 되면 여기가 또 0 되는 거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일단 K값이 0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부분들이 2K-1 부분들이 여기다 이제 2분의 1을 대입해 줬을 때 이 부분들이 1이 되니까 0보다 좀 작아지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제 수직선 표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0하고 그 다음에 이제 K제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표시해야 될 이 부분 값이 0보다 작은 거니까 2k-를 처리가 돼서 크다 되겠고 그 다음에 0 집어넣더라도 이건 2를 좀 넘어가고요. 나중에 2분의 1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가 2가 되겠죠? 2보다는 작고 중간에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2보다는 작은 이런 형태 2k 플러스 이렇게 처리됐을 때 됐습니까? 자, 그리 됐을 때 이제 중간에 부분에 이제 1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니까 만족해주는 이제 정수는 그럼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정수가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2개가 이렇게 돼서 문제의 답은 되지 않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K값이 2분의 1일 때는 한번 또 조사해 볼까요? K값이 2분의 1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이렇게 표시해서 가겠고 K제곱 표시해서 가겠고 K값이 2분의 1이면은 주어진 지금 2K-1 이 부분들에다 이게 이제 0 되는 거죠? 그럼 색깔을 좀 다시 좀 표시해서 해볼까요? 0 이렇게 0에서 표시해 가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가서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럼 2k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기다 이제 2분의 1을 대입해 줬으니까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부분이 2가 되는데 이게 이제 2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가 됐다면 뭐 끝난 거죠. 뭐 여기 이제 중간에 여기 제 자리 1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거 개수가 이제 1개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가는 거니까 K값 2분의 1이 문제에 해당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K값이 이제 2분의 1보다 열심히 크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 K제곱하고 K제곱하고 2K-1하고 이 부분들은 이제 같아지는 경우를 좀 살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이렇게 있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K값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보다 이렇게 또 작아지는 경우를 또 열심히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고 K제곱 처리를 해 가는데 K제곱 자체도 이제 1보다는 작은 값이죠. 이렇게 처리가 있고 이때 이제 2K-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곳에 오겠죠. 이렇게 오겠고 자, 근데 이게 2K 플러스 1은 이게 이제 2보다는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2K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교집합 개수가 몇 개가 생기는 거죠? 2개가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는 또 좀 안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K값이 또 1일 때를 또 이제 같아질 때를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0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 이제 K제곱이면서 또 2K-1이 되면서 또 이제 이 값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역시 범위 표시를 해줬을 때 구멍이 뽕 뚫어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2K 플러스 1 되는데 요게 이제 3보다는 좀 이제 작은 값이죠. 이게 이제 3이 되는 거죠. 3이 되는 값이네요. 이제 K값을 조사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2라는 숫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역시 이제 만족해주는 정수 개수는 이렇게 1개 해서 K값이 1이 되는 경우도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주 좀 범위를 좀 일일이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K값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1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이제 이곳에 이제 0 표시해주면 되겠고 K 제곱 자체가 이제 1보다 큰 이곳에 이제 K 제곱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2K- 이 부분들이 있고 2K 플러스 1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2도 있고 그다음 3도 있는데 와 2K 플러스 이 부분이 3을 넘어가는 이런 형태에서 범위 표시되니까 정수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2개 생기는 거죠. 더 이상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K 값이 얼마인 경우 2분의 1인 경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K값 2분의 1 이렇게 숫자 처리되게 되면 2K-1 이 숫자 그 다음에 2K 플러스 1 이 숫자 처리되어 있고 그죠? 이 결과에서 중간에 생긴 이렇게 정수개수 한 개 생기는 경우 K값이 1일 때 정확하게 알아보게 되게 되면 K값이 1이 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값이 다 일치되고 이 값은 또 이제 3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그 사이에 이제 정수는 2 이렇게 하나가 생기는 거죠. 여기 구멍이 뽕 이렇게 뚫어져 있어서 그죠?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개의 값이 생겨서 그 값을 좀 더하게 해서 2분의 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27번 마지막 문제. 자, 이건 뭐 거의 서술형 문제를 풀어가는 듯한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범위를 좀 열심히 나눠서 그때그때 생긴 공통 부분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K값, 범위, 그 다음 이제 이것도 따로 계산해야 되죠. 이제 같아지는 경우, 뭐 또 다른 경우, 또 같아질 때, 또 다를 때 이렇게 따로따로 좀 나눠서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그런 문제 형태. 복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좀 잘 풀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마지막 문제 잘 이해됐길 바라고요. 그 앞에 몇 문항들 또 이제 좋은 문항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개수가 좀 많아서 시간까지 좀 고려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니까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 쌓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